종강하는 날이죠. 네. 네. 2시간 다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만 이제 뒷부분만 끝나면은 이제 끝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시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광합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배운 게 이제 명반응에 관한 것이었어요. 명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회수한 다음에 ATP랑 NADPH를 합성을 했죠. 그래서 합성된 ATP랑 NADPH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CO2를 갖다가 탄수화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명반응이라고 암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다크 리액션이죠. 그래서 이 다크 리액션은 어디서 일어나냐?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명반응 과정에서 힐라코이드 막에서 ATP랑 그리고 NADPH가 합성되는 곳이 스트로마였죠. 그렇죠? 프로톤이 루멘 쪽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이동하고 ATP 신세이지가 ATP 스트로마 쪽에서 합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크 리액션은 ATP랑 NADPH가 있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반응은 ATP랑 NADPH를 이용해서 CO2를 고정한다. CO2를 고정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탄수화물을 합성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반응의 이제 전체 반응식은 이제 6개의 CO2가 12개의 NADPH를 활용해서 그리고 12개의 프로톤을 활용해서 이거는 포도당이죠. 당을 만들고 탄수화물을 만들고 6개의 H2O와 그 다음에 12개의 NADP 플러스 이거를 내놓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18개의 ATP가 활용이 돼요. 18개의 ADP와 포스페이트로 분해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전체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이 암반응 과정을 이제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멜빈 켈빈이라는 UC 버클리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멜빈 켈빈 또는 뭐 멜빈 켈빈과 이제 앤드류 벤슨이라는 분이 공동으로 이제 밝혔다 해서 뭐 켈빈 벤슨 사이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켈빈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체 반응의 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RU5P 얘가 뭐 이게 뭔지 이따 설명하고 CO2랑 만나서 3PG를 형성하고 이제 3PG가 ATP랑 NADPH를 활용해서 GAP 이거를 만들고 GAP가 일부는 탄수화물이 되고 일부는 이제 RU5P를 재생하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 켈빈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켈빈 사이클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중간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여준 거는 이제 RU5P, 3PG, GAP 같은 거는 주요 중간체만 보여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 전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중간체니까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RU5P는 뭐냐면은 이제 라이블로즈 얘는 케토우즈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당 배울 때 케토우즈에 있는 애입니다. 라이블로즈 5 포스페이트 얘가 RU5P라는 애예요. 그리고 얘의 화학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CH2OH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COH H COH H 그 다음에 CH2OP O3 2 마이너스. 네, 보이나요? 요게 이제 RU5P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랑 만나서 이 3PG를 형성하는데 3PG는 3포스포글라이세린 그래서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3PG는 일단 산이에요. 8가 있습니다. 산이 있어서 칼복실 산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H, OH, 그 다음에 CH2O, PO, 3, 2 마이너스. 요게 이제 3포스포글라이세린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그리고 3PG가 ATP랑 NADPH를 만나서 GAP를 형성하는데 GAP는 글라이셀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미안하고
라고 불리는 M입니다. GAP는. 그리고 화학 구조는 알데하이드가 있고요. CHO, 그 다음에 OH, H, 그 다음에 CH2OPO3 2-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RU5P는 메탄당이에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네. 5탄당입니다. 근데 CO2는 당연히 1탄소 한 개죠. 네, 1CL. 근데 지금 3PG는 몇 개예요? 탄소가 하나, 두 개, 세 개죠. 그리고 GAP는 세 개입니다. 그럼 5탄당이 어떻게 탄소 한 개를 더 받는데 3탄당이 되느냐? 사실 얘는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두 개는 아니고 5탄당 RU5P 요게 세 개가 있고요. 반응에 참여를 해요. 이 세 개가. 그럼 총 15개의 카본이죠. 그 다음에 얘는 CO2를 한 개 받아서 CO2를 이제 세 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탄소죠. 총 18개의 탄소예요. 그래서 생성되는 3PG가 6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15 더하기 3 더하기 10, 네, 15 더하기 3은 18이니까 똑같죠. 3 곱하기 6, 18. 네, 그럼 탄소 개수가 맞아요. 탄소 개수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GAP는 다시 탄당인데 6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RU5P 5탄당인 RU5P 세 분자가 CO2 고정에 참여해가지고 GAP 6분자가 형성이 돼요. 6분자가 형성이 되면은 이 6분자 중에 한 개는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데 쓰입니다.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떻게 되느냐? 3C 곱하기 5는 15개죠. 15개는 얘를 다시 재생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RU5P가 3개가 참여를 해가지고 CO2를 고정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건 GAP 한 분자고 나머지 GAP 5분자는 이제 RU5P를 재생하는 데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복잡하게 표현한 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켈빈 사이클의 풀 버전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아까 봤던 RU5P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게 되겠죠. 네, 얘는 5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 ATP가 얘가 세 분자죠. 3개 분자예요. 그래서 총 3개 분자. 그래서 여기 선을 보면은 세 선이 그어져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 그러니까 이제 ATP 세 분자가 ADP로 바뀌면서 세 분자의 RUBP라는 게 형성됩니다. 얘는 BP는 5P랑 다르게 바이포스페이트예요. 그래서 포스페이트기가 여기에 원래 한 개만 있었는데 여기도 붙은 거죠. 그래서 바이포스페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RUBP가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고 맨 처음에 RUBP로 변하게 되면은 RUBP가 이제 3PG로 변하게 되는데 아까 본 거죠. 3PG도 3PG로 변할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드디어 고정이 돼요. 이산화탄소 세 분자겠죠. 얘가 RUBP 세 분자가 이산화탄소 세 분자를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효소,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블로즈 바이포스페이트 칼복실레이즈라는 효소가 쓰여야 돼요. 네, 이 효소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루비스코라고 불리는 효소예요. 루비스코라는 불리는 효소. 왜냐면 이 효소가 CO2를 고정하잖아요. 사실 암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이 전체 사이클에서 CO2를 고정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CO2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루비스코에 의해서 CO2가 고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3PG가 형성이 되는데 3PG는 이제 5+1에서 3탄당 2개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PG 얘는 이제 또 다시 ATP를 쓰이게 돼요.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겠죠. 그래서 ATP를 써먹습니다. ATP를 써먹어서 이제 BPG 그래서 바이포스포글라이세릿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RU5P 아까 전에 본 슬라이드 3PG 그 다음에 나중에 볼 GAP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기억해둘 필요는 없고. 그래서 BPG가 형성됐다가 그 다음에 NADPH가 쓰이면서 이제 드디어 GAP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총 이게 6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6개 중에 아까 말했듯이 1개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합성하는 데 쓰여요.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합성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5개가 이제 다시 RU5P 5분자를 세 분자를 재생하는 데 쓰입니다. 재생하는 사이클이 이 나머지예요. 재생하는 사이클을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여기에 있는 중간체들의 탄소 개수를 한번 헤아려 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은 RU5P 5개 탄소죠. 그 다음에 DHAP 얘도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해당 작용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GAP랑 DHAP 해당 작용에서 나왔던 애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FBP가 6탄당, 그 다음에 얘가 에리스로즈 4탄당, 그 다음에 얘가 7탄당, 그 다음에 7탄당, 그 다음에 얘는 6탄당, 그 다음에 얘는 5탄당, 그 다음에 얘는 5탄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렇게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이 재생되는 사이클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 먼저 첫 번째 스텝. 네, 카본 3개짜리가 카본 3개짜리를 만나서 카본 6개짜리가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이 여기서 어떤 거냐? 네, 요게 카본 3개짜리 요게 지금 GAP가 DHAP랑 이 화살표를 따라오는 GAP가 만나서 지금 6탄당인 FBP가 만들어지죠. 이 스텝을 이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냐? 이제 카본 3개짜리가 그 다음에 카본 6개짜리를 만나서 카본 5개짜리와 그리고 카본 4개짜리를 만듭니다. 그럼 9 맞죠? 네. 카본 3개짜리와 6개짜리가 어디서 만나냐? 카본 6개짜리는 여기 있고요. 카본 6개짜리 여기 3개가 여기 6 되고 6이 또 바뀌어서 요게 되는데 얘가 또 화살표를 보면은 GAP가 또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만납니다. 6탄당이랑 GAP가 또 만나요. GAP는 지금 5개나 있어요 우리가. 네.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3 플러스 6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 9개의 탄소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탄소는 얘로 가요. 에리스로즈 E4P 얘로 갑니다. 에리스로즈는 우리가 겐 락스를 할 때 이제 배웠었죠. 겐 락스를 할 때 R이 그 에리스 E가 에리스로즈였잖아요. 그래서 4탄당. 그 다음에 이제 5탄당 얘가 생깁니다. 자이룰로즈 얘가 생겨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 쪼개지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2번 단계라고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단계는 이제 카본 3개짜리가 카본 4개짜리를 만나서 카본 7개짜리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쓰이냐? 요 과정이에요. 카본 4개짜리가 카본 3개짜리 얘 DHAP 얘도 카본 3개짜리죠. 이게 만나서 카본 7개짜리가 되는 요 과정을 이제 3번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단계 이 4번 단계는 카본 3개짜리가 다시 카본 7개짜리를 만나서 카본 5개짜리와 카본 5개짜리 2개가 형성이 됩니다. 카본 3개짜리는 뭐 여기 거고 카본 7개짜리가 요겁니다. 요거 세도 헵툴로즈라는 애예요. 7개짜리가 있는데 보면은 요게 화살표를 보면은 얘가 또 따라가 보면 GAP죠. 그래서 카본 7개짜리가 중간에 GAP를 한 개 만나가지고 2개로 나눠진 카본 5개짜리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본 5개짜리들은 각각 이제 R5P 그다음에 자유룰로 XU5P인데 나중에 이제 RU5P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개수가 이제 2개, 1개, 그래서 총 3개가 되는 겁니다. RU5P가. 그래서 이걸 이제 알짜 반응식을 보면은 먼저 얘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알짜 반응식 총 카본 3개짜리 5개가 카본 5개짜리 3개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본 5개짜리는 뭐예요? 우리가 만든 GAP 6분자가 한 분자는 탄수화물을 하는 데 쓰였고 나머지 5개가 이제 RUBP를 재생하는 RU5P를 재생하는 데 쓰인 거예요. 그리고 RU5P는 3분자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재생 과정의 알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반응의 이 오버롤한 켈빈 사이클의 전체 반응은 이제 세 개의 CO2 분자가 그죠? 세 개죠? 세 개잖아요. 선 세 개 있어요. 세 개의 CO2 분자가 이제 9개의 ATP를 만나서 ATP 9개입니다. 여기 3개 있고요. 여기 6개 있어요. 그렇죠? 총 9개. 그 다음에 6개의 NADPH NADPH 여기 6개 쓰였죠? 네, 6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얘가 GAP를 형성하고 한 분자가 형성했죠? 나머지 5분자는 다시 이걸 재생하는 데 쓰였으니까 여기 알자 반응식에 안 등장하고 9개의 ADP 그 다음에 9개의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6개의 NADP 플러스 요게 형성되는 게 이제 켈빈 사이클의 알자 반응입니다. 그럼 보면 아까 방금 전에 본 안 반응의 전체 알자 반응식을 보면 정확히 이거의 2배죠. 이게 이제 카본 3개짜리잖아요. 이걸 곱하기 2를 하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GAP가 나중에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덕트로 바뀌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사실 이것도 이제 생화학의 또 중요한 파트예요. GAP가 어떻게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화학을 한 학기만 배우니까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겠지만 이런 생합성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생합성, 지방의 지질의 생합성, 단백질의 생합성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또 파트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안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클이다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반응에서 또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여기 적혀있던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있죠. 그 효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전체 켈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RUBP가 3PG 두 분자로 CO2를 한 개 만나서 3PG 두 분자로 나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여하는 효소가 RUBP 칼복실레이즈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만약에 생화학책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효소를 한 개 뽑아라. 그러면 이걸 꼽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모든 우리 인간 같은 동물들은 의존하잖아요. 광합성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 거죠. 태양빛이 광합성을 다 조정하고 얘네들이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우리가 바로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초식 동물이 그걸 먹고 우리가 육식을 섭취하는 거고 다 여기서 이제 근간을 하는 겁니다. CO2를 고정하는 그 단계. 그래서 얘는 실제로 나뭇잎에 존재하는 단백질 중에 50%가 이 효소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나뭇잎에 다른 단백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배운 PS2도 단백질이고 PS1도 단백질이고 뭐 다 모든 게 단백질인데 이제 이 효소가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 함량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효소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매개하는 반응이 RUBP를 CO2랑 연결을 시켜서 이제 3PG를 두 분자 형성하는 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유기화학적으로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먼저 이제 반응물인 RUBP 얘가 이제 있고요. 이 RUBP 칼복실레이즈라는 효소에 보면은 효소의 활성 사이트를 보면은 이게 효소죠. 얘가 있습니다. 염기촉매예요. 그래서 염기촉매는 RUBP에 있는 프로톤을 뺏어옵니다. 프로톤을 뺏어오면은 얘가 이렇게 뺏어오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NL 다이올레이트라는 중간체를 형성하게 돼요. 이런 중간체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제 CO2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RUBP가. 그래서 CO2랑 반응을 합니다. CO2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응을 안 해요. CO2는 탄소가 사라질 수 있는 최종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거고 이 NA 다이올레이트를 형성하면 CO2를 드디어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CO2를 공격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전자가 이동하게 돼서 이제 알파 케토 애시드라는 또 다른 중간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CO2가 드디어 고정이 됐어요. 기상의 CO2가 이제 어떤 큰 사이즈의 화학 구조의
혼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이제 물과 반응을 해요. H2O랑 반응을 하게 되고 H2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OH기가 붙겠죠. 네. 프로톤은 빠져나가고 OH기가 붙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OH기가 여기 붙으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마이너스 차지 이걸 갖게 됩니다. 근데 CO2가 붙으면 마이너스 차지잖아요. 그리고 O도 마이너스 차지입니다. 이건 유기화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전이 상태예요. 이 반응의 전체 반응의 전이 상태. 얘네들은 다 중간체고요. 얘는 전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효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RUBP 칼복실레이즈는 이제 마그네슘 이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탈로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일렉트론 이제 마이너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의 리펄전을 캔슬아웃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전이 상태를 거치게 되면은 요게 이 전자가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이동, 얘가 이제 단일 결합이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몰레큘이 형성이 됩니다. 한 개는 3PG예요. 그리고 한 개는 아직 3PG는 아닌데 이제 프로톤만 적절히 공급되게 되면 3PG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RUBP가 3PG 두 분자로 CO2와 함께 반응을 해서 3PG 두 분자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스텝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부수적인 걸 우리가 방금 본 이 스텝, 이 스텝이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반응도 우리가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사실 식물의 광합성은 명반응과 안반응이 서로 스피드를 서로 조절해가면서 일어나겠죠. 명반응만 안반응이 명반응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그냥 쓸데없이 ATP랑 NADPH만 축적이 될 거고, 안반응이 더 빠르다. 그럼 안반응에 필요한 안반응이 명반응에 빠르면은 ATP랑 NADPH가 고갈되기 때문에 안반응이 똑바로 안 되겠죠. 그래서 명반응 속도와 안반응 속도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안반응도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명반응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속도를 조절할 때 어떤 스텝을 조절해야 되냐. 안반응에 이제 관여하는 다 효소들이야. 아까 전에 그 전체 스텝 거기 그 켈빈 사이클에서 관여하는 효소들을 다 나열한 겁니다. 각각의 반응의 스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얘기할 때 어떤 이제 델타 G 값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폭 떨어지는 걸 여기다 이제 세이프 밸브를 달아야 된다 그랬죠. 속도 조절 인자를. 그래서 이제 델타 G 값을 각 반응의 델타 G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G 값을 확인해 보면 얘는 이제 표준 상태이고요. 얘는 이제 생리학적 상태. 그러니까 이게 더 유효한 거겠죠. 생리학적 상태에 이제 델타 G 값을 보니까 눈에 띄는 델타 G의 의미 값이 큰 게 보입니다. 얘랑 얘 세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안반응의 스피드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스텝에서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되겠고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조절하는 인자가 뭐냐? 이런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같은 경우는 NADP 같은 프로덕트가 너무 많아지면은 얘가 또 이제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이제 업스트림의 스텝을 갖다가 조절한다. 네, 그런 걸 이제 배웠었는데 얘도 이제 비슷한 원리긴 하지만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조절하는 인자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H예요. pH. 그냥 pH가 아니라 스트로마에서의 pH입니다. 스트로마에서의 pH 하면은 명반응이 떠오르죠. 네, 스트로마의 pH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명반응 과정이에요. 그래서 명반응 과정에서 어땠어요? 이제 틸라코이드 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스트로마 사이드고 이쪽이 루멘 사이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반응이 활발해지면은 프로톤이 루멘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스트로마 쪽은 pH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루멘 쪽은 pH가 아니죠, 안 되지. 스트로마 쪽은 pH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루멘 쪽은 pH가 낮아져요. 명반응이 활발한 조건에서. 명반응이 활발하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반응이 활발해진다. 그럼 안반응도 명반응의 스텝에 맞춰서 페이스에 맞춰서 활발해져야겠죠.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스트로마 쪽에 pH가 높아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안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스트로마 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반응에 관여하는 효소가 중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배운 RUBP 칼복실레이즈
라는 효소가 있잖아요. 이 효소가 pH 주변 pH가 높아지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pH가 높아지면은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요. 왜 최적의 활성을 나타낼까? 아까 전에 본 메커니즘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얘가 염기 촉매였잖아요. 그렇죠? pH가 높아야지 얘가 디프로토네이션 되잖아요. 그렇죠? pH가 만약에 낮아졌다. 스트로마 쪽에 pH가 낮다. 그럼 얘는 그냥 원래 프로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을 이니시에이션을 못 하겠죠. pH가 낮아진 환경에서 얘가 디프로토네이션 되어 있어야지 RUBP에 있는 프로톤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높을수록 활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은 이게 그 우리가 반응 조절할 때 이제 델타 G 값이 굉장히 큰 이제 음수였잖아요. 이게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통해서 전체적인 안반응의 스피드를 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쉽게 빛이 높아진다. 네, 태양빛이 세졌다. 그러면 명반응이 당연히 촉진되겠죠. 명반응이 촉진될 겁니다. 그 다음은 스트로마 쪽에 있는 pH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명반응의 속도에 맞춰서 안반응도 스피드업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조절 인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예요. 네, 특히 스트로마 쪽에서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가 왜 중요하냐? 다시 얘를 보면은 얘가 여기서 안정화시키는 게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그네슘 이온이 또 크리티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반응을 촉매를 하는데 그래서 명반응이 세지면은 마그네슘 이온이 스트로마 쪽에서 높아지고 그러면 걔네들이 안반응을 촉진한다. 그걸 알겠는데 왜 명반응이 세지면은 프로톤만 이동하는데 마그네슘 이온이 높아지느냐?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다시 틸라코이드 막을 그리면은 이쪽이 스트로마와 루멘이 있어요. 프로톤이 명반응이 활발해지면 그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프로톤은 사실 뭐 pH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얘는 자체가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이죠. 기본적으로 이온이에요. 양이온이 여기 스트로마 쪽에 명반응이 활발해지면 양이온이 점점 고갈되고 루멘 쪽에 양이온이 축적되겠죠. 그럼 전하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틸라코이드 막을 중심으로 전하의 불균형이 생기죠. 이쪽은 이제 음전하가 축적되는 거고 얘는 양전하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pH뿐만 아니라 델타 푸사이라는 정전기적 포텐셜도 생깁니다. 이 저 델타 이게 푸사이 같은 걸 이제 정전기적 포텐셜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갖다가 캔슬아웃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그네슘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H 프로톤 두 분자가 이동했는데 마그네슘 분자 한 분자가 이동을 하면 정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은 이 프로톤을 잘 통과를 못 시킵니다. 못 시키니까 열심히 이제 펌핑을 하는 거잖아요. 네, 플라스토피노 같은 애들이 펌핑을 하는 건데 이 틸라코이드 막의 특성은 마그네슘 이온들은 잘 통과시킵니다. 프로톤만 선택적으로 뭐 가로막는 거고 마그네슘 이온을 자유자재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톤이 이동하는 결과로서 마그네슘의 이동이 역방향으로 이동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명반응이 많아진다. 그럼 프로톤이 이동한다. 그에 대한 정전기적 언밸런싱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명반응이 활발해지면 스트로마에서의 마그네슘 이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RUBP 칼복실레이즈 이 효소가 촉진이 되면서 이제 안반응이 촉진되겠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절 인자로 우리가 이제 안반응을 조절하는 거죠. 명반응에 대비한 안반응의 속도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물이 우리가 아니고 뭐 그 외에도 뭐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명반응의 산물이 NADP잖아요. NADPH 얘잖아요. 얘 농도에 따라서도 안반응이 영향을 받겠죠. 얘 농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안반응도 내가 너무 느리구나, 내가 좀 스피드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빠르게 조절을 하는 거고 얘 농도가 고갈되면 안반응도 당연히 명반응이 속도가 느려졌구나 그러면 안반응도 슬로우 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합성에 대해 배운 전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조사된다. 빛이 조사되면은 광합성이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엽록체 안에는 틸라코이드가 있고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있고요. 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PS2랑 PS1 이런 애들이 이제 협심을 해가지고 H2O에서 전자를 뺏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옥시전한테 전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의 전자에서 낮은 에너지의 전자로 가게 되면서 ATP나 NADPH라는 이제 환원 단량체를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고에너지 화합물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스트로마 쪽에 합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스트로마겠죠. 요 안쪽이 루벤이고요. 그래서 이 스트로마에 있는 ATP랑 NADPH가 이제 방금 전에 배운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ATP가 ADP가 되고 NADPH가 NADP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얘는 G3P가 GAP를 합성하게 되는 거죠. 한 분자를. 그럼 GAP는 나중에 생합성 과정을 통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면반응에서 안반응에서 ADP, NADP 플러스가 다시 이제 산화됐으니까 얘는 또 다시 면반응해서 이렇게 ATP와 NADP로 재생되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이클이 광합성 작용의 핵심이에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GAP가 합성하는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뭐 전분, 당, 그다음에 식물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셀룰로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얘네들이 합성하는 GAP가 이제 전구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다 배웠는데 시험은 뭐 중간고사랑 비슷해요. 네, 뭐 OX 문제, 객관식, 그다음에 뭐 서술형 이런 게 나오겠죠. 네, 제가 한번 봤으니까 준비를 할 때 용이할 것 같고, 그렇죠.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나중에 또 볼 일이 있겠죠 우리가. 시험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